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답답하다 느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춰서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 모두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답답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저희 증시콜라텍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증시콜라텍 이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 모두 소개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방송 공략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략드렸던 국내 주식으로는 우리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라는 원전주 소개해 주시면서 80%대의 상승률,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상승률이죠. 우리 기술로 80%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1%가량의 수익이 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수익 인증 사진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조금 이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도 8.8%, 제론이라는 종목도 34.3%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략 드렸던 종목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월 초쯤 생방송에서 공략을 주셨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전주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죠. 정말 저점 부근에서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정말 좋은 타이밍에 공략을 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공략을 주셨습니다. 정말 어느 시점에 공략을 해서 어느 시점에 매도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전문가님의 공략 타이밍을 보시면 이렇게 급등 나오기 직전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공략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80%의 상승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기 힘든 이 80%의 상승률을 안겨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지금 시장에서 큰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테슬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생방송에서 공개 공략주로 제공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두 차례 소개를 해주시고 두 차례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방 안에서도 소개해 주시면서 최근에는 11.5%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략 타이밍이 급등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주가 조정이 왔을 때 이 타이밍에서 공략을 주셨고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빠른 수익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6월 3일쯤 173달러 매수하겠습니다라고 사인 남겨주셨고 26일에는 193달러 현재가에 매도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장이었죠. 어젯밤에 방송 직전에 이렇게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알람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테슬라 이 190달러 이상에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매도가까지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사고팔고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점 역시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 인증 사진들까지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교육방에 어제 올라온 자료들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수익 감사합니다. 10%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 사진들 많이들 올려주셨죠. 이제는 혹시 다른 거 추천해 주실 종목은 없을까요? 라고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테슬라 후발주자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테슬라로 수익 보신 분들은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론이라는 종목도 현재 34%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5월 초쯤에 생방송에서 제시해 주셨고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좀 상승 모멘텀이 많다라고 소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역시나 공개 공략주였던 만큼 여러분들께 종목명을 이렇게 공개를 해 주셨죠. 저희 방송만 집중하고 보신다면 어떤 종목인지부터 가이드라인까지 해당 기업의 모멘텀까지 모두 방송 중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롬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님이 공략 주신 이후로 34%대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방송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ST팜과 한화투자증권, 우리기술까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안겨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번이나 공략을 주시면서 공략 주실 때마다 수익이 났는데요. 최근에도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제론까지 이렇게 저희 증시콜라텍은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을 모두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라는 점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증시콜라텍 교육방 혜택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보유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 국내 주식이나 미국 주식 때문에 좀 답답하다,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한 종목들을 분석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보유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손실 중인 종목 혹은 수익 중인 종목들도 모두 하나하나 분석해 주시면서 방향성 잡아주고 계시고요. 경제 교육을 통해서 투자하실 때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시황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주목하면 좋을 만한 증시 일정들까지 모두 다 살펴주고 계십니다. 교육방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혜택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 가지 혜택 모두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시콜라텍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989번으로 콜라텍이라고 저희 방송명 빠르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콜라텍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콜라텍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죠. 두 분 전문가님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들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든든한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이윤호 전문가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목요일 밤마다 돌아오는 여러분들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이윤호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사실 재미가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재미없는 시장에서 우리가 뭐 재밌자고 투자를 합니까? 기회 보고 기회 제대로 포착해서 수익 나자고 투자를 하는 거지. 이렇게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 증시콜라텍과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영웅 전천함 전문가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시콜라텍의 빡빡이 아저씨, 네, 영웅 전천함이 아닌 영웅 빡찬함입니다. 네, 실제로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항상 상한가하고 상승 나오는 종목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매주 목요일 밤마다 한국 주식을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서 수익을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미국 주식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증시 콜라텍은 국내 주식부터 미국 주식까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만 단순히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 흐름에 맞게 미국 주식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시 콜라텍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함께 주시면 되는데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바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콜라텍이라고 세 글자 저희 방송명, 방송 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국내 증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굉장히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재미가 없었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신고가를 미국 증시에서 뭐 네. 갱신을 했다, 뭐 나스닥이 신고가 갱신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긴 했지만 어제 그저께만 해도 어땠어요? 약간 혼조세, 사실 네, 네. 조정을 조금 받았죠. 약간 조정을 받는 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 증시는 요거의 영향을 조금 더 심하게 받으면서 재미가 없는 상황이 딱 펼쳐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달러 환율,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 달러 환율이 1,385원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장중에는 1,390원까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 달러 환율이 약간 뉴노멀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 뉴노멀이 좀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한 1,380원대가 약간 이제 평이점, 약간 좀 무난한 점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판단이 되면서 이제 외인이 오히려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치솟으면서 외인이 다시 한번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장 초반에 올라가는 척하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내려가고 혹은 혼조세를 보이고 이런 모습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달러 환율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제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 이게 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이 달러 환율에 막혔던 외인의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돌파가 이제 좀 깨지면서 이런 이제 봉인이 깨진다고 하죠. 이런 봉인이 깨지게 되면서 이제 외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 1%대, 2%대 상승도 뭐 순간적이든 지속적이든 연말쯤에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지금 재미없다고 쳐져 있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섹터나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미리 찾아서 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올라가야 하지만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런 섹터들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섹터와 종목을 하나하나 찾아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장일 것 같습니다.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섹터와 종목들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 최근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루는 게임주가 다 같이 우르르 올라갔다가 또 다음 날에는 막 급락이 나오기도 했다가 맞아요.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좀 저가에 있는 좀 안정적인 종목을 잡아보는 게 좋겠죠. 맞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어느 섹터가 일주일 이상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 전까지는 좀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그런 시장을 기대하고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주위에 많을 겁니다. 다음 날 다 빠져요. 다음 날 다 빠지고 야 네. 이거 다시 반등이 나오려나? 네. 이거를 거의 뭐 인디언식 기우제라고 하죠.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섹터 순환이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나운서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처럼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뭐 급등해야 되는 걸 이제 스캘핑이라고 하죠. 네. 하루 만에 이제 뭐 몇 시간 만에 혹은 몇 분 만에 샀다가 팔았다가 이러는 걸 이제 스캘핑이라고 하는데 그런 초단타 매매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지금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미래 가치를 좀 선반영하는 기술주들 있죠. 네. 예, 그런 종목들 중에서 아직까지 좀 눌려 있는 종목.
뭐 거기다가 테마성까지 살짝 가미가 된다면 뭐 더욱 더 좋은 거고요. 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찾아가지고 매수를 미리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해야 돼요. 미리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단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기술주 위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리 공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윤호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도 미리 선점해 주시면서 80%대의 상승률까지 가져간 분이죠. 이렇게 미리 공략하는 걸 중시하는 분인데 오늘도 미리 공략하기 좋은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느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콜라텍이라고 세 글자 빠르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최근 반도체주가 엔비디아 주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엔비디아가 대장주니까요. 네,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다음날 국내 증시에서 또 반도체주들이 올라가고 예. 엔비디아가 내려가면 또 같이 내려가고 그럼 반도체주들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 반도체주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네, 반도체 대장주는 지금 엔비디아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작년이죠. 예전도 아니야 작년에 네, 이 2차 전지 대장주는 뭐였어요? 에코프로 BM. 우리나라 주식 말고. 테슬라요. 테슬라였죠. 네. 그 테슬라 따라서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뭐 오, LG 에너지 솔루션도 네.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게 반도체 그 버전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는 저는 지금은 이제 좀 눈 밖으로 좀 빼놔도 되는 시기라고 보고요. 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모습 보였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섹터나 종목의 모멘텀을 보는 게 중요한데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멘텀이 단기적인 모멘텀이냐 장기적인 모멘텀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기차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모멘텀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장기적 모멘텀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세가 나오고 좀 강세가 나오지 않는 거고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AI라는 기술 때문에 이 반도체 특히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AI 반도체 쪽에 좀 이렇게 기업들의 투자가 몰리면서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될 기술력이에요. 거의 대체제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이 대체제가 없는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기술력이 고평가를 받으면서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뭐 거의 한 10% 갑자기 확 급락이 나온 적이 있어요. 3거래일 연속으로 엔비디아가 음. 급락을 보였죠. 급락을 보였어요. 그때 네. 이제 엔비디아 조정장 오나 또 그 설레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데 뭐 아무튼 그러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재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옛날에 닷컴 버블이라고 기억하시죠? 네. 이런 이제 닷컴 버블이 좀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엔비디아라는 이 회사가 다시 반등했다는 거는 이 AI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거예요. 예, 아직까지 갈 길이 멀고 그리고 장기적 모멘텀 역시 이번 해 동안에 계속해서 살아있을 것이다. 제가 이번에 초부터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네. AI 계속 봐야 그럼요. 된다. 네. 제가 이거 거의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엔비디아의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너무 쌩쌩하게 잘 살아있다. 전문가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사실 최근에 오늘장에서 반도체주들이 힘을 못 썼던 것은 네. 마이크론 때문이잖아요. 네, 마이크론이 제가 알기로는 실적은 괜찮았다고 들었거든요. 좋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좀 실망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이던스가 실망감이 맞아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죽순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그 가이던스라는 게 사실 100%다 맞는 건 아니에요. 예, 네. 그 가이던스가 사실 그
그냥 예언하는 거라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크게 네. 신경 쓸 건 아니다. 네, 물론 어느 정도 네.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네. 지금까지 이 마이크론이건 엔비디아건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길을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실적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실적이 굉장히 이 마이크론이 이 가이던스만 빼놓고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적이 너무나도 좋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AI 기술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기술력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이 아니라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술력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드웨어가 커버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이던스가 좋지 않게 나왔지만 이거 말도 바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지금까지 봤을 때 이 기술력 발전의 속도를 봤을 때 이 가이던스는 한 번 더 뒤집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가이던스에서 우리는 기회를 봐야 된다. 네,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왜냐? 버스 놓친 줄 알았더니 버스한테 더 보내주네. 우리가 타라고. 네. 우리 아침에 출근할 때 어때요? 뭐 내가 33번 버스를 타야 돼. 네. 근데 33번 버스가 5분 전에 와서 탔어야 되는데 내가 늦었어. 네. 늦잠을 자가지고. 네. 갔단 말이야. 그럼 이제 회사 지각하잖아요. 네. 지각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혼나죠. 네. 혼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막 추가 편성을 해가지고 막 와. 2, 3분 뒤에. 그런 버스 안 탈 거냐고요. 이게 지금 그런 신호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외에서만 좀 봤으니까 네. 국내에서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국내에서도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네. 예, 뭐 이재용 회장이 뭐 이렇게 좀 수감이 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두들겨 맞고 좀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산업을 최대한 키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방산 세일즈, 뭐 원전 세일즈 등등 해가지고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18조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뭐 글씨 굉장히 많은데 그냥 빨간색한 침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빨간색한. 자, 산업은행이 17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기동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지금 자금적으로 뭔가 밀어주겠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잘 보이고 반도체, 우리나라 사실 반도체로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계속해서 이 국가 기반 사업을 밀어주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보이고 이런 의도는 시장에 이제 곧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밑에 있는 빨간색 칸을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뭐 도로 용수 어쩌고저쩌고 뭐 전력. 근데 이 반도체 만드는데 필요한 거를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국가에서 밀어주는데 아직까지 뭐예요? 시장에서 그 마이크론 가이던스 때문에 네. 지지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게 갔던 버스가 한 번 더 온 거라니까. 한 번 잡을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나요? 네. 바로 이걸 삼성전자가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하면 무차입 경영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예, 이 무차입 경영이라는 게 이제 돈을 안 빌리고 뭐 차입을 잘 안 받고 뭐 최대한 회사 자본으로 한다는 건데 삼성전자가 17조 원 규모의 이제 그걸 깨고 이제 대출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마디로 반도체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투자를 하면 이 반도체 소부장주들, 네. 이 소부장주들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수혜를 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딱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게 이제 매출로도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을 뭐 시장은 주식시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예요? 선반영. 요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선반영을 하면서 이 반도체 섹터에 약간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이제 딱 깔려 있어서 우리는 반도체를 반드시 뭐다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실망감으로 인해서 오늘장 반도체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선 국내 이슈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18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패키지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가 다시금 정부 정책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 반도체주를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호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반도체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콜라텍이라고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반도체주 안에서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반도체주를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반도체주들 안에서 좀 후보군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반도체주. 우리나라 반도체주 너무 많죠. 네. 예, 일단 한번 볼게요. 네. 예, 일단 보면 제가 여기 이제 봐야 될 종목들을 몇 가지 좀 집어놨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봐야 돼요. 근데 예. 너무 많네요, 전문가님. 아니, 반도체주가 아나운서님. 네. 반도체주가 지금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아, 우리나라에? 그 중에서도 그래도 추려 오신 거군요. 그 중에서도 추려왔는데 근데 방금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죠?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만 갖고 왔다 이거예요. 네. 이 설명 들어보시고 좀 아실 것 같다 싶으시면 QR코드 통해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맞춰보셔라. 예, 맞추면 그냥 공개해버립니다. 네. 자, 반도체 중에서 하나마이크론. 얘도 굉장히 좀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3S. 얘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강세장이 나오면 가장 먼저 상승 나오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TFE, SFA 반도체, 얘는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후공정 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어버브 반도체, 요렇게 해가지고 딱 요 몇 종목이에요. 8종목. 이 8종목. 맨 밑에 A팩터는 빼도 돼. 여기 어버브 반도체까지만 딱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딱 3가지 종목을 추려가지고 자, 차트만 한번 보도록 한번 하죠. 자, 3S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장기적으로 약간 한 2023년부터 봤을 때는요. 주가가 한번 오르려고 하다가 빠지고 하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저점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어때요, 아나운서님?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죠. 네. 상승 갱신되고 있어요. 요거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요. 2022년에서 2023년까지 큰 상승을 하다가 한 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요 부분에서 좀 유지를 해주다가 한 번 빠졌어요. 근데 이게 왜 빠졌을까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빠진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왜 빠졌나요? 얘는 왜 빠졌냐면 유상증자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이제 결정이 되면서 이제 순간 확 빠진 건데 요거는 이제 반도체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끝에 이게 흘러내린 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한미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HABM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이제 대장주로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빠졌습니까? 산 그렸어요? 산 내리막 탔어요? 안 탔어요. 여기서 계속해서 주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장기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주가 자리가 다소 더 올라가긴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급이 어디로 이제 흘러가게 될까요? 낙수 효과라고 아시죠? 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로 이제 수급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는 잘 포착을 해가지고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깜짝으로 하나만 딱 공개하겠습니다. 하나만요? 한 가지 힌트만 딱 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3S,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이 3가지 종목을 차트를 봤잖아요. 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 요 중에 하나 있습니다. 3가지 종목으로 추려주셨네요. 네. 너무 많다며요. 그래가지고 추렸어요. 이럴 생각 없었는데. 네. 좋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반도체주 안에서도 이 3S,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이렇게 3가지 기업의 차트를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이 바로 이 3가지 종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혹은 전혀 모르겠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되신다면 어떤 종목인지 반도체주 안에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네. 반도체주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힌트를 하나도 못 들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전문가님. 그러네요. 너무 네. 너무 재미없는 얘기 많이 했나? 아니에요, 네. 재밌었어요. 영혼 어디 갔나요? 영혼이 없는데. 자, 일단 한번 빠르게 볼게요. 어떤 종목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맞춰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샵 3989로 정답 보내주셔도 되고요. 뭐 밑에 QR코드 통해서 뭐 참여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요 웨이퍼 캐리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제품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동시에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만한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에어컨 칼로리 베타 사업. 이걸 왜 넣었냐? 이 회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인데, 지금 무더위예요, 무더위. 그럼요. 이른 무더위가 왔어요. 여름 수혜주로서 상승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자세히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얘가 왜 중요하냐? 아나운서님, 요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웨이퍼 캐리어거든요. 네. 좀 별거 없이 생기지 않았어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복잡해 보여요? 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이 플라스틱 같은 네, 이게 네. 뭐 대단한 거라고. 대단한 겁니다. 자, 왜냐면 이 웨이퍼라는 게요, 반도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 단계예요. 이 웨이퍼를 쌓아서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네. 이 반도체는 수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얼마나 이게 잘 작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근데 이 웨이퍼가 옮겨지는 동안이나 뭐 기타 등등이라든지 뭔가 훼손이 굉장히 예민한 친구예요. 훼손이 조금이라도 되면 불량이라서 못 쓰는 거예요. 캐리어가 그래서 중요하군요. 그래서 캐리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요거에 대한 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다? 그 기술력을 인정한 대기업,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이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다. 오. 예, 요것만 봐도 테마성뿐만 아니라 뭐다 기술력까지도 벌써 인정을 받은 그런 회사거든요. 자, 그럼 다음 거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삼성전자, 여기 이제 공개가 돼버렸네. 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도 물품을 공급한다. 뭐 이렇게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고요. 마지막,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식은 이 테마를 무시하고는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그럼요. 네, 내가 네. 장기 투자자라고 해도요, 이 테마에 대해서는 알아야 얘가 왜 올라가는지 파악을 하면서 시장을 읽으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는 여름 수의 테마로서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미리 봐야겠군요. 미리 봐야 돼요. 이제 다음 주 되면요, 네. 장마입니다. 다음 주 날씨 쭉 보세요. 계속 비 와요. 내 마음도 비 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뭐 에어컨 칼로리 베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에어컨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그건데, 뭐 시스템 멀티 에어컨 칼로리 베타, 에어컨 칼로리 베타 해가지고 뭐 자동차 에어컨 뭐 다 들어가요. 자동차 컴프레서. 자, 상상해 봅시다. 자, 우리가 한여름에 휴가를 가려고 차를 네. 타고 간다 이거예요. 네. 4-5시간. 저도 갑니다. 자, 근데 그럼요. 저도 가야죠. 근데 에어컨이 안 돼 봐요. 못 가죠, 그러면. 안 가고 말지. 네. 예. 중요성 딱 보이시죠? 근데 요거를 시장이 모를까요? 앞으로 좀 있으면 요거를 반영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건물이나 뭐 요런데 그리고 또 이 냉방이 중요한 시설이 있어요. 예. 그 냉방이 중요한 시설에서도 이 회사에 이제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뭔가 이렇게 요청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반도체 국내외적으로 분위기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지금 무더위. 저는 더위를 싫어합니다만 이 에어컨 사업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시장은 이 종목에 아직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지 않아요. 야, 이거만큼 완벽한 테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여러분들 이런 거 딱 픽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편하게 테마 좀 매매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 안에서도 공략 주고 계시는데요. 이 3S,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이 세 가지 기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선 웨이퍼 캐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목하실 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이 계약을 하고 이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향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에어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름 수혜 테마주로
기업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윤호 전문가님의 반도체주 함께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어떤 종목인지 눈치챘다 혹은 나는 아직도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한 통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콜라텍이라고 세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윤호 전문가님의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윤호 전문가님의 국내 주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이제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영웅 전천남 전문가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요. 저는 오히려 네. 감사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면은 네. 뭐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이 오래 해주셔서 감사했다 이런 게 아니라요. 네. 이윤호 전문가님의 종목을 정말 브리핑을 하시는 내내 집중해서 들었어요. 오, 네. 집중해서 들으면서 아 한국 주식에서는 네. 이번 7월 달은 오는 7월 달은 네 저것만 사면 되겠구나. 반도체를 봐야겠구나. 반도체 안에서도 네 냉난방 공조기 사업을 하고 있는 네. 저 회사만 공략을 하면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좀 집중 있게 들어서 오히려 조금 아쉬웠어요. 더 50분 듣고 내내 더 싶으셨나요? 이야기를 하시셨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좀 부족했죠.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뭐 삼성전자와 파트너사로 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미국의 어떤 한 회사와 네, 좀 합작을 해가지고 법인회사까지 설립을 해서 실제로 뭐 미국의 네, 냉동 칼로리메타 산업까지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네, 꼭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 안에 저는 이제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가 이제 며칠 없습니다. 이번 주말 지나면 바로 7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7월 달 시장 전망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합니다. 궁금한가? 너무 궁금해요. 우리만 궁금한가요? 네. 미국 증시나 대한민국 증시 같은 경우가 7월 달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7월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일단은 섹터별로 네, 조금 대표하는 기업들 통해서 여러분들께 시장 전망을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미국과 한국 7월 시장 전망 말씀드릴 건데 저는 크게 세 가지 섹터로 준비했어요. 반도체, 자동차, 유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하면은 대한민국은 뭐니 해도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뭐 미국의 엔비디아, 물론 두 회사 다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회사 중에서도 더욱더 많은 고객층과 더욱더 많은 좀 AI, 뭐 반도체 이런 거를 좀 수요가 있는 회사, 매출이 더 큰 회사는 당연히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뭐 다음 뉴스 기사 보시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음 달 뭐 10일 정도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을 크게 키웠지만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낙폭을 키울 거다. 이제 하락의 시작이다. 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끝났다. 오히려 엔비디아 뭐 임원들이 뭐 5천 원 가까이 조금 다사주로 매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추가 하락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이번 7월 달 같은 경우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일단 7월 달에도 시장이 상승 나올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없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7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일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FOMC 일정이 있어요. 이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냐 인하하냐 이건데 저는 인하보다는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 제롬 파월 의장께서 또 매파적 발언을 또 할 가능성도 크고 FOMC 지난 뒤에는 6월 FOMC에서 있었던 그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됩니다. 이 FOMC 의사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좀 인하가 오히려 올해 안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그런 전망도 조금 매파적인 전망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좀 코스피나 뭐 또는 뭐 미국의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오히려 박스권 장세 예상하고 갈 곳 없는 수급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욱더 상승이 계속 상승 나왔었던 엔비디아로 저는 집중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자동차 회사 하면은 여러분들 뭐 테슬라 생각할 수 있지만은 테슬라는 정확히 2차 전지고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 하면은 뭐 제너럴 모터스라고 할 수 있는 GM
또는 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의 자동차 회사 하면은 네, 현대차, 뭐 기아차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 산업 쪽으로 한번 본다고 하면은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는 앞으로 7월 달이나 8월 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하락할 거다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나운서님? 네, 어떤 사람이죠? 같이 일을 하면서도 네. 틱틱대고 네. 무엇을 이거 하자 했는데 네. 싫어요, 돈 더 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 저는 제일 싫어요. 네. 예, 굉장히 뭐 이기적으로 보이고 애사심도 없어 보이고 네. 예, 굉장히 뭔가가 능력은 없는데 네. 예, 뭔가가 돈만 더 밝히는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에 이런 집단들이 있어요. 오. 바로 노조. 네. 네. 노조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집단 같은 경우가 저는 노조라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의 정당한 권리까지도 뭐 그것까지도 뭐 저는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은 그 권리를 너무 넘어가지고 뭔가 기업 상대로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현대차의 주가 상승에 저는 발목을 잡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차 노조 같은 경우가 6년 만에 파업 기로에 섰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뭐 노조 때문에라도 뭐 현대차의 기술력 때문에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님 같은 경우가 공매도를 금지시켜 가지고 오히려 상승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 공매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다시 한번 재개되면은 현대차부터 주가 낙폭 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나 또는 이런 또 포드 같은 경우는 저는 앞으로 주가 상승은 지금 좀 바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의 현대차나 기아차 투자하는 것보단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 투자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또 네이버와 아마존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국민 주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국민 가수 하면 국민 여동생 국민 가수 하면 아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듯이 네. 네, 실제로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 주식은 네이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가 실제로 뭐 알리와 테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 낙폭을 크게 키웠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다음 뉴스 기사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이제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 상장에 대한 심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한 상승 모멘텀과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전 바닥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대한민국은 항상 만년 저평가라는 그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종목으로 저는 분류가 돼서 네이버가 바닥을 다지면서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과 함께 오히려 주가 상승이 바로 이어질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없으시다고 하면은 7월 달에 한번 여러분들 포트에 담아주시는 거 좋고 또한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및 시청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계속 네이버 팔아가지고 괜히 CCS나 또는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종목들 사서 여러분들이 수익 보려고 하시기보다도 오히려 네이버 같은 경우에 계속 적금 붙듯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상승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역시나 네이버에 비해서는 주가 낙폭 크게 키우진 않았지만은 이 아마존은 알렉사 서비스라는 대화형 생성 AI 즉 한마디로 이 오픈 AI사가 만든 챗 GPT와 비슷한 이런 대화형 AI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을. 그러다 보니까는 AI 생태계 확장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아마존의 매출도 저는 당연히 커질 거라 보기 있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나 아마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더 좋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7월 시장 전망에 대해서 그냥 최종 코멘트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요. 저는 대한민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부분은 생각이 다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코스피는 2,850에서 2,800 박스권장이 저는 예상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모멘텀이 없어요. 올라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박스권 장세 예상되면서 엔비디아로 계속 수급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FOMC 기준금리는 동결이 될 거다 보고 있고 또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마운트 곡선 그런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낙폭을 크게 코인 가격의 주가가 크게 키우고 낙폭을 크게 키우고 있지만은 저는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으로 이번 7월 달엔 1억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대한민국 증시와 미국 증시에 대한 7월 시장 전망을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저 영웅 전차남의 주관적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꼭 참고만 해주시지 맹신이나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7월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반도체 업황 속에서는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동차 업황에서는 제너럴 모터스, 이 미국 주식 쪽을 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이버도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많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 텐데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 미국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 모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차남 전문가님 오늘도 미국 주식 공개 공략주로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네. 조금 제가 좀 짜증나요. 왜요? 왜 짜증이 나냐면은 네. 이게 지금 주가가 3% 오르고 있어요. 아 벌써요? 벌써요. 그래서 3%가 뭐예요? 4% 가까이 상승 나오고 있어서 네. 좀 많이 짜증나요. 짜증나요. 네. 아무튼 이 회사가 네. 어떤 회사인지 빨리 말씀드리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PLTR이라고 해가지고요. 미국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어떤 회사인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바로 건너뛰어가지고 미국의 빅데이터 프로세싱 기업이고요. 한마디로 AI 산업, 인공지능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인 거고, 그리고 이 회사의 주 파트너사는 미국의 CIA, 전 세계를 주름 잡는 CIA와 FBI의 파트너사인 거고, 4분기 연속 흑자를 낸 기업이면서도 S&P 500 지수의 편입이 가능한 그런 충족의 이미 매출로서 충족이 된 기업이라 보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는 크게 4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담, 파운드리, 아폴로, AI 등이 있는데, 이 고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디지털 체스판이라고 홍보가 되는 거고, 군사작전에 특화된 기술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넵튠 스피어 작전이나 이런 버나드 메이도프 펀지 사기 등 군사작전 및 지하경제 안에서 어떻게 보면 흔히 날 수 있는 금융 범죄 이런 거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술이 고담인 건데, 이 고담은 또 FBI나 CIA에 제공하는 건데, 고담이란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오늘 제가 준비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고담은 정부, 어떻게 보면 FBI나 CIA의 프로그램 그런 기술을 제공한다고 하면은, 파운드리는 기업용, 한마디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제공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더존 비즈원처럼 그런 회계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가지고 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걸 도와주는 거다 볼 수 있는 거고, 아폴로는 고담과 파운드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니까는 이 회사가 또 개발을 한 거다 볼 수 있는 거고요. AI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오픈 AI의 챗 GPT처럼 이것 또한 AI 대화형 그런 생성형 AI 기술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AI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저는 앞으로 크게 수요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매출 구성 보면 놀랍습니다. 이 회사가 상업용 매출, 한마디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은 44%, 정부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56%고요. 그리고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뉴스 기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정부와 실제로 매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6,600억 가까이가 나온 회사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회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드리면은, 이미 제가 다른 타 경제 방송에서 이 회사를 24달러에 공략을 하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24달러에 공략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딱 2배를 제시합니다. 제가 진입하자고 말씀드린 그 진입가 라인에서요, 딱 2배, 40달러에서 45달러 정도로 전 보고 있고요. 저는 감히 이 회사가 최소한 미국의 제2의 엔비디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팔란티아 테크놀로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라는 기업 공략해 주셨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많이들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두 분 전문가님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함께하고 싶다, 혹은 이 두 분 전문가님의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콜라텍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